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서 첫 번째 시간 온도와 열의 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정확한 온도 수치를 알 수가 없고 차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뜨겁다 정도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단위는 섭씨와 화씨, 켈빈 세 종류가 대표적이고 우리가 볼 것은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를 볼 것입니다. 화씨 온도는 일부 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인 0도씨와 물의 끓는 점 100도씨를 백등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화씨 온도는 기준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지금은 섭씨 온도와 마찬가지로 물의 어는 점을 32화씨, 끓는 점을 96화씨로 기준을 잡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물이라는 물질의 특이성을 통해 기준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절대온도는 물질의 특이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켈빈 온도, 즉 절대온도를 열역학적 온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열역학이라는 것은 열과 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어려운 열역학이 나왔냐? 절대온도에서 가장 낮은 0켈빈은 모든 분자 운동이 멈춘 상태의 온도라고 과학에서는 말합니다. 0켈빈에서 모든 열 에너지가 빼앗겨 분자가 운동할 수가 없고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 또한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온도를 열 역학적 온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씨 온도를 알면 절대 온도를 알 수 있고 절대 온도를 알면 섭씨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와 입자 운동입니다. 켈빈 온도를 말하면서 했던 열역학 기억하시나요? 온도와 입자 운동 관계를 보았을 때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이었죠. 그래서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잃었다라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물체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운동이 활발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몸을 봤을 때 겨울에 우리 몸이 움직임이 둔한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로 차고 따뜻함입니다. 찬물이 들어있는 컵을 손으로 만졌을 때 우리는 차갑게 느끼게 되죠. 이때 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찬물에 들어있는 컵으로 이동을 했고 손은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줄어 차갑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컵을 손으로 만질 때는 그 컵에서 손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했고 손은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따뜻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컵에서 손으로 또는 손에서 컵으로 에너지가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먼저 전도입니다. 전도는 고체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대로 전달이 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 공이 열이고요.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라고 보면 됩니다. 공을 차례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류입니다. 대류는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체나 액체의 특징을 보았을 때 입자들이 유동성이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자가 직접 열 에너지를 들고 가까운 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입자라고 했을 때 공을 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사입니다. 열이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공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사 에너지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직접 지구로 보내지는 에너지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아주 멀리 있지만 입자 전달이 아니라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겨울과 여름을 비교를 해보면 여름에는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요. 겨울에는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 양이 작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냉난방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냉방기입니다. 냉방기는 방 위쪽에 설치를 해야 나오는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옴으로써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류를 이용을 한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것 중에 온도와 입자 운동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둔하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냉방기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둔해서 입자가 뭉쳐있는 밀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커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난방기는 어떻게 된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밀도는 작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걸 같이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열입니다.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열에 사용되는 재료를 우리는 단열재라고 합니다. 열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를 차단해야 좋은 단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온병으로 단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에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게 되고요. 이중벽에는 벽 사이를 진공으로 해서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게 됩니다. 두 벽의 공간을 띄움으로써 전도를 차단하고요. 공간 사이를 진공으로 함으로써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으로 된 벽면에는 은으로 도금을 해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 열의 이동을 차단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전도는 붙어있는 물체에 일어나는 열의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류는 물이나 공기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복사는 열이 고체, 액체, 기체 등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